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 편의 대반전 드라마가 현실이 됐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밤사이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실도 밤새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결국 시한인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극적인 타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24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갑작스럽게 2대2 회담을 취소했는데요. 인천공항까지 갔던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관세부가 시한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불거진 최대 변수였는데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워싱턴에 체류 중이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백악관에서 만나기로 했던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이유로 면담 취소를 통보받았는데요. 사실상 협상 라인이 전면 차지를 빚게 된 겁니다. 결국 협상 현장에 남은 고위급 인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단 한 명뿐이었는데요. 김 장관은 임명된 지 닷새 만에 임명장도 받지 못한 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현지에서 김 장관은 협상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집무실은 물론 뉴욕 자택까지 직접 찾아갔는데요. 주말엔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러트닉의 스코틀랜드 출장길까지 따라가며 협상했습니다. 대서양을 2번이나 건너며 한국의 진정성을 보여준 겁니다. 김 장관은 이 과정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제안했는데요. 러트닉 장관도 김 장관의 진정성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협상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1차 방미가 무산됐던 구윤철 부총리는 닷새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요. 이번엔 한결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미국도 한국이 제안한 조건에 큰 이익이 있음을 인식했는데요. 현지 협상팀은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막판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국민 5,200만 명을 대표하는 정부인 만큼 당당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며 전면에서 협상팀을 격려했습니다. 결국 마침내 타결이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양국 간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는데요. 출범 2달도 안 된 새 정부가 최대 고비를 넘긴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관세 인하가 아니라 무너졌던 외교의 신뢰를 되살린 외교 승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젠프 리더십 또 한 번 빛났습니다. 이래서 국민은 진짜 대통령을 원했던 겁니다.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불은 선박건조, MRO,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천억 불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합니다. 미국 통계 기준입니다. 한국은 660억 불 흑자, 일본은 685억 불 흑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6월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단이 곧 미국 현지 대사관에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과가 정말 눈부십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했는데요. 외교라는 게 항상 상대가 있는 싸움이지만 이번만큼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분명히 살아있는 성과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자동차 품목 관세가 15% 결정된 것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는데요. 저희가 12.5%로 최선을 다해서 주장했으나 거기까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고 있는데요.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12.5%로 협상이 타결돼야 했습니다. 김 실장은 12.5%를 끝까지 주장했지만 미국식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우리 측 논리를 이해는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나라에 똑같이 15%를 적용하겠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고수하려 했다면 전체 협상판이 깨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 이번에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협상을 보면 WTO 체제나 FTA 같은 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유럽의 경우도 15%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모든 나라에 똑같이 15%를 요구한 셈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우리나라 농업 분야가 미국의 99.7% 개방돼 있다. 다만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다. 우리가 미국 소고기의 제1수입국이라는 얘기에 미국 측이 상당히 공감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판단할 때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해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근거와 이유를 들어 농업 분야는 선방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 구매를 포함해 미국에 3,500억 달러, 약 487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을 다듬는 과정을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타결을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으면서 15% 선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은 데 대해 야당은 일단 선방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세부 사항과 미국이 취할 이득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야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국 대사를 지낸 김건 국힘당 의원은 3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우리 경쟁국인 EU와 일본이 이미 타결돼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경쟁국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타결해 조금 안도는 된다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세부 사항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우리가 과도한 양보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미투자 3,500억 불도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잘한 타결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일단 안도할 만한 타결이지만 어떤 의미에선 지금부터 또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며 애써 인색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김 의원은 아울러 이번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이하의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가야 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 그런 것을 좀 도외시한 것 같다며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열심히 메꿔가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선방했다. 농축산 부분을 막았다면 선방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디테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최종 평가는 유보했습니다. 김 의원은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건 숫자인데 대미 투자 5,500억 달러를 약속한 일본의 GDP는 우리의 2.5배다. 그렇다면 우리는 2,200억 달러가 맞는데 이번 협상에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건 우리가 1,300억 달러를 더 준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GDP 기준이 아니라 무역적자로 판단한 것 같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624억 달러, 우리는 601달러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같은 수준으로 본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상, 너무 잘한 협상 아닌가요? 윤석열이라면 이게 가능했을지 궁금한데요. 아마도 다 퍼주고 또 퍼주고 탈탈 털려 글로벌 호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 이거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인데요. 마감 시한 코앞에 두고 정말 극적인 반전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당초 25%까지 예상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최종 15%로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그 협상 과정, 또 합의 내용,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손을 땀을 쥐게 했어요. 막 미국 재무장관이 회담 취소하고 우리 안보실장 백악관 면담도 안 되고 이러다 협상 그냥 깨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위기감이 엄청났죠.
맞습니다. 거의 뭐 협상이 엎어질 뻔한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 김종관 산업통상자관부 장관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차려들은 보고 있어요. 임명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임명장도 못 받고 바로 미국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아, 임명장도 못 받고? 네, 그래서 상대 장관 사무실은 기본이고 자택, 심지어 주말에 스코틀랜드 출장 가는 것까지 따라다니면서 정말 끈질기게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스코틀랜드까지요. 대서양을 2번 건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또 미국 측이 관심 있어하는 자국 조선업 재건, 그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협력 방안을 제시한 게 좀 분위기를 바꾸는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아, 그게 또 통했군요. 정말 외교관의 집념이랄까 그런 게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네, 그런 노력 덕분에 일단 귀국했던 구철 경제부총리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막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상팀에 힘을 실어줬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당당하게 하라고. 그래서 정말 숨가쁘게 협상이 진행됐는데 그 결과 나온 최종 합의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가장 핵심은 역시 관세율이죠. 8월 1일부터 적용될 상호 관세율이 원래 예고됐던 25%가 아니라 15%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 이것도 똑같이 15%로 적용되고요. 또 중요한 게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 문제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부분, 이것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 금액 중에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의 뛰어난 선박 설계나 건조 능력하고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 같은 강점을 합쳐서 뭐 자유운항 선박 같은 미래 선박 분야를 같이 해보자. 이런 취지고요.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배터리, 바이오 같이 우리가 좀 강점이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로 쓰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 관련해서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우리는 3,500억 달러면 괜찮은 거냐? 뭐 이런 의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게 애초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협상이다 보니까 그 단순 GDP 크기보다는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 갖는 무역 적자 규모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한 660억 달러, 일본이 685억 달러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아, 적자 규모 기준이군요. 조선펀드 1,500억 달러는 사실상 우리가 주도하는 성격이 강하니까 이걸 빼면 순수 투자 펀드는 2,000억 달러다. 이건 일본의 한 36% 수준이다.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성과로 꼽히는 게 미국이 꽤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쌀이랑 쇠고기 시장은 더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이에요. 아, 식량 안보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건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타결을 두고 큰 고비를 넘었다. 또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과다. 이렇게 평가했네요. 미국의 제조업 재건이라는 이해관계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이해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런 분석이고요. 네, 정부도 여러 부처랑 기업들이 정말 원팀으로 움직여서 얻은 결과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15% 관세 자체가 여전히 부담인 건 사실이니까 기업 경쟁력 강화나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야당 쪽 반응은 좀 어떤가요? 국힘당 김건우 의원은 일단 경쟁국들하고 같은 15% 조건으로 마무리된 건 다행이다. 이렇게 보면서도 그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같은 세부 내용을 좀 따져봐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는 농축산물 시장 지켜낸 건 선당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GDP 대비 투자 규모가 일본보다 큰 점, 이런 걸 지적하면서 최종 평가는 좀 유보하는 그런 태도로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본 자료 중 하나이면 상당히 좀 강한 정치적 평가가 담겨 있기도 했어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다. 만약 윤석열이었다면 다 퍼주고 글로벌 호구가 됐을 거다. 이런 시각인데요. 물론 이건 특정 출처의 주장일 뿐이고요. 저희가 이 평가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그냥 다양한 관점을 전달해드리는 역할이니까요. 네,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당장 가장 큰 통상현안이었던 급한 불은 껐다는 점, 그리고 특히 조선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협력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이게 과거의 FTA 같은 전통적인 무역협정 방식과는 좀 다른 어떤 힘의 논리나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해지는 지금의 국제 통상 질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하고요. 네, 그야말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벌인 치열한 외교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합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우리 경제와 또 한미 관계 전반에 어떤 변화의 씨앗을 뿌리게 될지 그 방향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